2024년 6월 2일 오전 12시 44분 쿠팡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인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이커머스를 현재 이 테무와 알리가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거랑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느끼기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 써 있는 거는 쓰여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쿠팡은 완전히 AI가 상품을 노출시키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이 쿠팡 상품들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냥 제품을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론칭을 하고 광고를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힘을 줘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리뷰 작업도 하면서 계속 매출을 내는 방법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이유도 없고 분석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 놀이동산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. 이 놀이동산 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을 테고 그 놀이기구들도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참여도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여기다가 시간을 써야지 진짜 의미 없이 쿠팡을 조사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쿠팡이 분석할 게 딱 한 게 있다면은 광고는 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내가 설정한 목표 로얼스가 이만큼인데 오늘 얼마 나왔고 일주일치 얼마고 한 달 뒤는 얼마인지 그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쿠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광고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날짜별로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. 근데 쿠팡 광고가 100% 정확하지 않고 한 70%, 80% 정도만 정확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반품된 내용 그리고 환불된 내용, 뭐 교환된 내용 그런 게 이제 광고 데이터에 저장이 안 돼요, 등록이. 그래서 오로지 그날 판매한 매출만 정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날짜 6월 2일 날 제품이 팔렸어요. 뭐 광고비 한 10만 원 쓰고 매출은 한 100만 원 나왔다고 해볼게요. 근데 6월 3일 날에 요 매출 100만 원에서 10만 원 쓰고 100만 원 팔렸는데 10건 팔렸다고 해볼게요. 근데 6월 3일 날 9건 이 10건 중 한 건만 이제 반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쿠팡 광고 센터에서 이걸 체크해 봤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판매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광고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예요. 쿠팡도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점점 결국에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이버를 이제 자사몰처럼 쓰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산이 가능하잖아요. 그게 전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또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뭐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 판매자 센터, 네이버 판매자 센터를 이용하는 때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정말 좋기 때문에 심플하고 그래서 네이버는 뭐 그거 외에는 따로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. 요즘 그 트래픽 작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 돈을 쓰면서 돈을 바르면서 오늘 런칭한 상품의 순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들을 이제 돈을 써가지고 순위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좋지 않은데 단순히 돈만 벌려고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. 저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좀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래픽을 지금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이버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11번가나 뭐 티몬, 인터파크 이런 것도 하나도 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.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분석을 할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이동산을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사람들 많이 유입을 시킬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여기서 쓴 버그가 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이런 사냥터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사냥터인데 저희는 이 사냥터에 들어가서 수수료라는 돈을 내고서는 쓰고 있잖아요. 우리 매출이라는 레벨을 키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냥터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은 이 사냥터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리 놀이동산으로 빼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느리더라도 방향에 맞게 꾸역꾸역 나아가야 하고요. 여기 이 영화가 스트레이트 스토리, 이 영화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잔디깎기 기계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, 제가 알기로는 한 3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30일 동안 이걸 타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역경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, 결국에는 이제 저희 친형을 만나면서 영화가 끝나요. 이 잔디깎기 기계가 얼마나 느리겠어요. 그래서 정말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인데,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방향만 맞다면은 이 형을 보러 간다는 그 신념 하나로, 목표 하나로 정말 느리지만 꾸역꾸역 나가거든요. 정말 할아버지가 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갖고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나와요. 저희도 마찬가지겠죠.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만, 어떤 방향이든 꾸역꾸역 포기하지만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은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도 쌓을 거고, 내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구나, 그럼 또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겠다, 이런 수정사항도 나올 테고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,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